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000대부터 지지부진하던 구독자 수가 8월 18일 일요일 드디어 3만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영성TV와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타이틀을 한번 보시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참관 자리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를 하고 그 어떤 세력이든 북한을 상대로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국방건설의 중역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북한이 한미훈련이나 기타 우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북한의 속내는 뭐라는 것입니까? 북한을 상대로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겁 많은 개가 그것도 심하게 짖을 때는 위험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북폭이 왜 필연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지만은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행동대장입니다. 이런 국가가 만약에 몇 년 안에 핵탄두 몇백 개를 가지고 ICBM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은 그때는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될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자신들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안 북한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져서 본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주면은 괌이나 하와이 인근 해역에, 그리고 미국 본토 서부해안, 동부해안 가릴 것 없이 ICBM을 쏴대면서 온갖 종류의 협박을 하며 행패를 부릴 것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은 세계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자존심과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폭이 없다는 분들은 이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핵을 제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트럼프가 김정은과 미 대선 때까지 핵실험도 하지 말고 ICBM도 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는 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의 기본적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밥 먹듯이 뒤엎는 북한을 미국이 몰라서 세계 불량국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위험한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선거 직전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쏜다면 트럼프 재선이 되겠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미군이 북한에 주둔을 하면서 핵을 수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을 굶겨 죽이면서 미국에 맞설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해 왔는데 정작 핵무기를 개발을 하니까 그것을 이유 없이 미국에 내주고 친미로 돌아선다고요? 그렇다면은 여지껏 그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기는 왜 개발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려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북한 주민들과 군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왔던 신과 동격인 김정은이가 미국에 항복을 했는데 북한 사회가 통제가 되고 유지가 될까요? 북한이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이 있다고 미국의 핵을 반납하고 친미국가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영구 독재와 신격화인데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미국에 항복을 하고 주북미군이 주둔하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 영구 집권 신격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붕괴하거나 분열을 하면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비록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게 붕괴할 나라처럼 보이십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만약에 달러가 0이 돼도 내수경제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 물건이 사라지는 것도 세계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애국심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서방 세계의 국민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붕괴되고 북핵이 제거된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설령 중국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은 서로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핵은 북폭으로 정리할 수밖에 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폭의 시기는 언제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재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 대선을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간 북폭의 시기가 미 대선 스케줄에 맞춰져 있다고 줄곧 방송을 해왔지만은 중간에 프랑스 항모가 5개월 과정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5개월이 끝나는 시점인 9월까지 북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역시 북폭의 시기는 미 대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쟁을 너무 일찍 시작해버리면 전쟁은 아무리 길어도 몇 개월 만에 끝나버릴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미 대선쯤 돼서는 핵무기 제거의 공보다는 전쟁의 참상만이 부각돼 버릴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 한다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너무 선거가 임박해 있어서 민주당의 반격이나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위험성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봄쯤에 시작을 해서 여름쯤에 전쟁 승리를 선언을 하고 몇 개월 수색을 해서 가을쯤에 첫 핵을 뽑아내는 장면을 생중계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연말경은 가능성이 없는가?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은 저는 금년은 비교적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9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말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년 봄을 미국이 디데이로 잡는다면 금년 연말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최대한 북폭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제스처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봄이 북폭의 가장 유력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폭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북폭 후에 과연 통일은 될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폭 후에 통일은 없고 우리나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만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와 외교란 것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늘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은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북폭을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정 우호 조약에 따라서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북핵을 제거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고 나머지는 중국에 내어줄 수밖에 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폭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도 최대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국에게 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그렇게 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딜이 발생할 수밖에 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외교라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폭 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중국에 가까운 친중인물이 북한을 통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북폭 과정에서 김정은은 참수가 되든지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폭 후에 중국의 꼭두각시 정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북폭 후에 북한에 대한 복구와 경제 지원은 대부분이 한국의 몫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폭을 허락해 준 국가이고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북폭에 대해서 미국과 손발을 맞춘 국가입니다. 후방 병창기지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하지만은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면서 북폭에 대해서 방해만을 해왔었죠. 그래서 북폭 후에 전후 처리에 대한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석탄 밀무역부터 시작을 해서 방탄 촬영까지 얼마나 많은 약점이 미국의 정보망에 포착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이 다 하겠다고 나서겠지요. 그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한 퍼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둥뿌리, 통째로 뽑아서 민족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갖다 바칠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복지재정과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아마 북폭 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그리스 꼴이 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북한도 김정은이 제거가 되고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인데 중국의 관리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개방경제의 시스템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민간 차원의 투자도 북한에 집중이 된다고 본다면 국내 부동산 경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북폭 과정에서 환율이 얼마까지 뛰게 될지는 상상이 불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일본 G20 전에 미중 무역전쟁 타결 가능성으로 환율이 단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율이 1180원대에서 115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때 1160원대에서 다시 달러 재매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성TV에서는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안내방송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이지만은 달러 매수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매수자 본인의 몫이라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